롯데자이언츠가 KBO 리그 역대 세 번째 팀 노히트 노런을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SSG와의 경기에서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고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윌커슨,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또 이어 던지면서 안타 없이 본래 2개만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롯데 경기 보시면서 예상을 하셨는지 혹은 이런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가 또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도 근데 사실 일부러 퍼펙트를 하고 있는 것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런 속설 있잖아요. 그쵸? 중계하는 인간이 이렇게 털면 퍼펙트 이런 거 언급하면 깨지. 그래서 퍼펙트가 깨졌을 때 얘기했어요. 7회 첫 타자 추신수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면서 퍼펙트는 깨졌다. 그래도 저는 또 혹시 모르니까 노히트 노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보면서 되겠다 싶었던 순간이 추신수 선수 나가고 그 이후에 SSG가 번트 그리고 외야 플라이로 2사 3루가 됐는데 윌커슨이 삼진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윌커슨이 이제 95구 정도 던졌으니까 8회부터는 안 나오겠지. 그러면 사실은 롯데가 8회나 9회에 점수만 내면 사실 그런 건 있잖아요. 8회 셋업맨 9회 마무리가 1이닝 노히트 무실점으로 막는 거는 그렇게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7이닝 오는 게 어려웠으니까. 그러면서 점수만 나면 혹시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SSG 타자들이 어제 그렇게 타이밍이 좋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가요? 그게 뭐 그래서 뭐 so what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닝 시리즈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KBO 리그에서 일요일 경기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팬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틀이 그렇죠. 이게 일요일 날 이겼어. 그러면은 월요일 일단 기분 좋죠. 그리고 화요일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기분 좋으니까 하루 반나절이 기분 좋은 건데 만약에 일요일을 졌다.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기분으로 이틀 가까이 또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는 이제 노히트 노런이라는 팀 노히트 노런이라는 정말 이제 대단한 기록을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세우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쉬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루징 시리즈라는 점. 현재 순위도 그렇고. 7위라는 점. 근데 그렇게 해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계기나 동기부여는 스스로 만들기 마련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딱 세 번째거든요. 역대 세 번째. 롯데에서 세 번째가 아니라 리그 전체에서 세 번째면 사실은 대단한 기록이고 충분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도 해냈는데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선수들한테 달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히트, 팀 노히트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경기 잘 풀리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기는 하잖아요. 그랬을 때 와, 우리가 투수진 이제 뭐 윌커슨 선수도 합류해가지고 이제 선발진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다 같이 한번 으쌰으쌰해서 우리 SSG도 잡은 뭐 노히트를 잡은 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역대 팀 노히트 달성 LG가 한 번 했었고 SSG 한 번 했었고 이제 롯데가 이제 합작 노히트를 또 달성한 이제 세 번째 팀이 됐었는데 윌커슨 선수의 또 어제 경기 투구 내용도 저희가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 또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선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2014년이랑 22년 이 경기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14년 같은 경우는 신정락 선수가 거의 8회 투아웃까지인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만들었었고 2022년 이 경기는 폰트 선수가 사실은 9이닝 퍼펙트를 해놓고 이제 SSG가 점수를 못 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결국은 선발 투수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윌커슨을 보면서 제구가 확실히 변화구의 각도도 좋고 뭐 패스트볼 구속도 그 정도면 KBO 리그 기준으로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중요한 점은 제구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윌커슨의 피칭을 보면 진짜 버릴 공이 잘 없어요. 그냥 포수가 요구한 데서 크게 빠지는 공이 없으니까 저 정도만 되면 뭐 어제만큼 던지는 건 아닐지언정 그래도 확실히 계산에서는 상수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세라핀모님 여기서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두 차례 앞서 두 차례 팀들은 모두 가을 야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하셨는데 팩트로 두들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시즌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롯데자이언츠도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또 두 가지 갈래길이죠. 개망신을 당할지 이걸 노히트 노런을 하고 유일하게 가을 야구로 못 간 팀이 될지 이런 거 다 롯데 처음입니다. MVP를 배출하고 처음 가을 야구로 못 가고 뭐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닌데 이제는 김은하 선수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 좀 그만하란 말이야. 이게 이 계기를 또 바탕으로 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윌커슨 선수는 이제 스트레일리 선수의 대체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좀 후반기에 이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 자체는 이제 많이 됐는데 최근에 그거 봤어요. 그 중계 화면에서
그 한현희 선수, 네. 그 다음에 노진혁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유강남 선수 이렇게 세 선수들의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쨌든 이 선수들이 이제 FA로 지난 겨울에 영입을 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모두 다 제 역할을 생각보다 못 해주고 있다. 물론 노진혁 선수 시즌 초반 잘했지만 이제 부상으로 이탈한 기간이 또 길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초반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롯데가 지금 후반기 팀 평균 자책점은 믿기지 않겠지만 4위거든요. 네. 이렇게 그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타선 쪽이고 뭐 한현희 선수는 뭐 투수긴 해도 특히 유강남 선수는 빠져 있고 노진혁 선수는 타격감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등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유강남 선수도 이제 뭐 지금 어디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상해서 돌아오면 재활해서 돌아오면 또 몰아쳐줘야겠죠. 이제는 뭐 그런 거라도 해줄 수. 어차피 이제 시즌 따지면 지금까지 따지면 뭐 당연히 가성비에 맞지 않는 영입이다 하는데 결국은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맞아요. 뭐 일단 말을 아끼게 솔직히 뭐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사실 요즘에 저는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막 손성빈 선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강남의 뭐 멘토링 막 이러는데 사실 멘토링 하라고 80억 준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아닌데 그냥 그게 문제가 아니죠. 자기 잘하라고 데려온 건데 멘토링은 코치가 하는 거고 무슨 또 이제 격해지기 그렇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어제 결정적 상황 한번 또 짚어드려야 되겠죠. 8회 말 공격에서 이날 경기 첫 득점 이제 결승점을 뽑는 데 성공을 했는데 1사 2루에서 대타 윤동희 선수가 문승원 상대 또 1타점 2루타를 또 때려내면서 어제 경기 유일한 점수를 또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내며 팀 노이트라는 또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가운데 롯데자이언츠가 김평호 코치 퓨처스 강등 이후로 도루와 주루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이제 채팅창에도 저희가 그렇죠. 오프닝 때 없던 분이 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강등 이후에 롯데의 도루 변화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성공률도 뭐 뚝 떨어졌고 뭐 경기당 시도 같은 경우에도 또 횟수가 줄어들었고 횟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이제 성공률이 또 오히려 낮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좀 롯데의 주루 사실은 롯데 같은 팀이 지금 장타가 사실 부족한 그렇죠. 팀이기 때문에 이런 주루로 한 베이스 더 가거나 아니면 도루로 베이스를 훔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경기 보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난다고 느끼시나요? 일단은 기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시도 자체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더 이게 또 1.17개, 0.90개 하면 사실은 더 안 하다실 수 있는데 퍼센트 자체가 한 2% 줄었고요. 그리고 네. 롯데 자체가 4월, 5월에도 뭐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았어요. 1루주자가 1-3루 상황에서 1루주자가 스타트를 끊고 그 페이크 스타트를 끊는 거죠. 더블 스틸을 하던 롯데자이언츠가 이런 그렇죠. 야구를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롯데 팀 구성상 뭐 박혜민이라든지 박찬호 선수라든지 김혜성 선수라든지 혼자서 단독 도루를 만들어낼 만한 선수는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롯데에서 도루를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게 안건수, 김민석, 뭐 박승욱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 선수들이 풀타임을 치러본 선수들도 아니고 도루에 있어가지고 뭐 일가견 있는 뭐 도루 1타다 이런 선수들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까지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루 쪽에서 김평호 코치가 투수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뛸 수 있게 스타트 타이밍을 잘 걸어주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뭐 내부의 일은 저희가 알 길이 없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롯데는 김평호 코치가 내려가고 나서 주루에 대한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다. 사실은 타격이 뭐 LG나 뭐 NC, 기아 이런 팀처럼 좀 뻥뻥 치는 그런 팀이면 사실은 주루 좀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팀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니니까 장타도 안 나온 팀이면 어떻게든 뭐 주루에서라도 만회를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코치가 내려가고 나서 안 좋은데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이길 생각이 있냐 이런 생각이 팬분들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뭐 인사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코치 인선도 결국에 인사의 일종인데 이렇게 바꿨을 때 뭔가 변화가 안 좋다, 안 좋게 나왔다. 그리고 사실 이제 경기를 내려가고 나서 또 많이 안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또 그렇죠.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이제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빠르게 좀 바꿔서 다시 또 이제 좋은 궤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의 주루 이런 부분 좀 아쉽다. 타이밍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죠. 많이 아쉽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후반기 됐을 때 뭐 전반기부터도 막판부터도 뭐 분위기가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특별한 강점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진짜 팬 여러분들께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 타자들이 많은 득점을 내거나 아니면 투수들이 호투를 보여주는 경기에 좀 적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게 8월에도 반등 못하면 9월은 더 힘든 이유가 그렇죠. 박세웅, 나균환 요 두 선수가 빠진다고 한다면 선발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습니다. 8치올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이대로면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후반기 성적 자체도 마이너스 5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이대로만 하면 똑같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균환 선수는 좀 페이스가 안 좋아서 빠져있긴 하지만 분명히 능력치는 있는 선수고 박세웅 선수도 빠지면 사실은 그때는 진짜 외국인 선발 2명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선발이 없단 말이죠. 그쵸. 9월이 지금 8월보다는 일단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 타선 쪽에서 일단 좀 반등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수 때문에 지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발진에서도 윌커슨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윌커슨이 좋은 역할 분명히 해주고 있고 또 반즈 선수도 후반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윌커슨, 반즈, 박세웅, 또 돌아온 나균환, 뭐 한현희 뭐 이런 식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돌리면 그런 부분은 전혀 큰 문제는 안 될 거고 불펜 쪽에서도 이제 최준용 선수가 또 요즘 좋거든요. 맞아요, 최준용, 네. 김원중, 뭐 구승민 이런 식으로 필승조를 돌리면 2개 경기 정도는 롯데가 지금 1위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강 경쟁이 그렇죠. 지금 문제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거 지킬 수 있는 경기는 지킬 수 있다 보는데 결국은 타선에서 지금 원래 성적보다 대부분 다 부진하거든요. 레귤러 네.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올라오는 시점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 아. 정훈 선수처럼 다들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8치월 같은 소리 하지 맙시다. 허문의 감독 잔상이 남아 싫어요. 아하님도 얘기를 해주셨고 8치월 할 거면 지금 삼성 같은 페이스를 보여줘도 될까 말까다. 왜냐면 그렇죠. 지금 기아, 두산, KT, 삼성 상승세가 뚜렷함. 승수 올리기 쉽지 않음. 스미스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팀들은 뭐 손 놓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이대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다른 흐름 뭐 다음 주나 이런 식의 야구 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좀 바뀌었구나 이렇게 해야 올라가는 거지. 그대로 하면 뭐 잘해야 3승 3패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맞습니다. 장타가 안 되면 주루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와중에 주루도사 김평호 코치는 내려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김평호 코치가 뭐 롯데에서만 있었던 감독도 그렇죠. 코치도 아니고 예전에 뭐 삼성에도 있었고 기아에도 기아에도 있었고, 있었고 국가대표 주루 감독 주루 코치까지 코치도 했었던 하고, 분이기 때문에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견이 그렇죠. 없는 분이라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뭐 사실 뭐 이름값만으로 코치하시는 분들도 없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짬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거리가 먼 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은 코치를 데려다 놓고 잘 활용하지 쓰니까, 못하는 예. 것도 이것도 팀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서튼 감독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결국에는 뭐 이제 이 성단장 또 본원은 성단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은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그 두 달 정도 남았죠. 2달가량의 이 전망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생각도 말씀해 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감독 단장 그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뭐 선수 얘기도 했지만 그쪽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일단은 전력 자체가 단장 프런트 쪽에서 일단 단장이 전력을 구성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좀 쓰게 하면 제대로 못 만든 건 사실이에요. 네. 팀 평균 자책점, 팀 OPS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게 오히려 합당한 그런 전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감독이 누구건 간에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뭐 요리를 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도 맞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유강남, 노진영, 한현희 다 비싸게 주고 사왔잖아요. 네. 1년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좀 받는 돈만 하더라도 뭐 억억거리잖아요. 근데 그냥 옥소리 나지 그냥. 사실은 그 세 명이 합친 WAR이 뭐 단순 계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김도영 선수보다 못해요. 아하. 신인급이. 김도영 선수 그리고 언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달을 쉰 선수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너무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잘못 잡은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감독 쪽에서도 사실은 아까 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너무 틀에 박힌 좌우를 보면 사실은 KT랑 할 때 롯데가 스윕을 2번 연속으로 당했었거든요. 요즘은 네. 좀 KT랑 이제 일정이 좀 없었는데 네. 그거 보면 이제 이강철 감독이 좀 약간 여우같이 좀 잘 읽잖아요. 읽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이렇게 번트 시프트를 이렇게 가면 바로 페이크 번트를 할 텐데 이런 거 보면 바로 당하고 약간 네. 그거를 3일 내내 똑같이 당한 시리즈도 있을 정도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감독 단장 쪽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야옹이님께서 박흥식 코치와 라이언 롱 코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얘기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코칭 스태프들의 문제도 결국에는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지금은 괜찮은데 한때 롯데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박흥식 코치는 일단 코치 직함 자체는 수석 코치이긴 한데 네. 타격 쪽을 사실은 안 건드린다고 보기 힘들죠. 한동희 그렇죠. 선수를 네. 데리고 막 훈련을 시키고 했었으니까. 그렇고 라이언 롱 코치가 2군에서 올라왔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원래는 이병규 타격 코치가 1군 코치였는데 그럼 보면 타격 코치만 3명. 이거는 사실은 좋은 흐름은 전혀 아닌 거죠. 사공이 많으면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간다. 네. 네. 그러면 이게 타격이 안 좋다고 타격 코치를 3명을 만드는 이런 거 자체가 팀 구성 자체가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판다움님 또 2,000원 고맙습니다. 롯데는 윗선과 싸울 줄도 알고 선수들을 믿을 수 있는 감독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또 이런 얘기.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튼 감독은 올 시즌 끝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계약 기간 올해까지죠? 맞나요? 계약 기간이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재계약은 없다. 재계약은 없을 것이다. 재계약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악으로 깡으로 좀 이제 버텨보시는 게 또 유일한 또 해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성민구 단장은 또 계약 연장을 또 해버려가지고 그렇죠, 기간이. 이랬을 때는 또 새로운 감독이 어떤 감독이 오느냐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자 야구단 이 돌아가는 뭐 생명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성민구 단장이 어쨌든 올 시즌까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발언권이라든지 파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폭적으로 그룹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감독 인선은 더 높은 쪽에서 VIP 혹은 VVIP 쪽에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랬을 때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 알잖아요. 왜 그 예전에 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김성근 감독 오실 때 그때 이제 뭐 팬 여러분들께서 1인 시위 하시고 뭐 그랬던 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렇죠. 이제 VIP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게 모셔온 걸 텐데 요번에도 아마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